출발. 그렇게 찾던 일성로 가지고 왔다. 일성로 됐어? 무슨 일성로는 20인치고 20인치를 뭘로 곱하면은 일성로는 결국에는 50cm라고? 자, 오늘 정말 재미있는 차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스마트 포트입니다. 포트. 정말 너무 앙증맞은 디자인의 이보다 더 유니크한 디자인이 있을까? 보통 도로에서 우리 눈을 확 사로잡는 차들을 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차들 있죠. 슈퍼카 이런 차들, 아니면 이제 떡대로 승부하는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량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진짜 얘만큼 이 사이즈 대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 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를 제대로 안 드렸네요. 네. 자, 이 스마트 변속과 함께 발맞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프락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진짜 살다 이런 변속기는 내가 처음 보는데, 이제 이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수동 변속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동이면 자동이고 수동이면 수동이지, 자동 수동 변속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진짜예요. 이거 게트락에서 만든 변속기인데, 변속기 이름이 실제로 코드네임도 AMT로 시작해요. 5단이라 가지고 OAMT 어쩌고인데, 걔네가 말하는 거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면 자동 수동 변속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장난하는 거야? 자동이라는 건데 수동이라는 건데, 크다 작다 자동차, 이게 말이 돼? 남자 여자 사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무튼 얘는 자동 수동 변속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골 때리는 미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강제적으로 그냥 수동 모드로만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모드로 놓고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밟습니다. 변속할 때 악셀 띄고 변속, 다시 밟아주고, 다시 변속할 때 악셀을 띰과 동시에 변속하고 다시 악셀 밟아주고, 왼발로 수동 클러치를 밟지 않는다 뿐이지, 완벽하게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수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만 하는 차량이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이거 자동 수동 미션이면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는 거니까 오토 미션이구나 라고 사면은 큰일 난다는 거. 제가 이전에 SM6 리뷰를 하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이 게트락 DCT 미션 까면은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야, DCT 미션이라는 건 말이야, 원래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한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클러치가 붙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 컨트롤이 필요하고, 발 컨트롤을 하면은 꿀렁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샀는데 오토 미션이잖아요. 어쨌든 아니,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차는 DCT고 CVT고 토크 컨버터 타입의 트랜스미션이고 간에 일단 전부 다 오토 미션입니다. 그 오토 미션이라는 걸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선택하는 그 이유 자체가 편안함 때문이고 컴포트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 차를 탈 때마다, 자, 나는 지금 수동 미션 기반의 오토매틱 미션, DCT 미션이 들어간 차량을 타고 있으니까, 이제 신호 바뀌었다, 이제 출발한다. 자, 클러치 밟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자, 클러치 떨어졌어. 그럼 클러치를 살짝 놓으면서, 자, 이제 악셀을 살짝 밟아. 자, 이제 클러치 붙는다 라고 하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맨날 상상하면서 발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네,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미션이 DCT이건 싱글 클러치이건 듀얼 클러치이건 그냥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오토 미션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자동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거면 그냥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자동으로 해준다 라는 걸 사람들이 머릿속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고, 르노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걔네랑 얘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 둘 다 게트락에서 만들었어. 내가 진짜 게트락 미션은 슈퍼카에 들어가는 그 듀얼 클러치 말고는 진짜 믿고 거른다 진짜. 자, 정리를 좀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미션 같은 경우에 제 사이즈를 보시면 좀 미친 듯한 컴팩트함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컴팩트할 수가 있냐.
얘 진짜 수동 미션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자동 수동 변속기라고 했잖아요. 원래 수동 변속기에다가 얘가 자동으로 클러치만 밟아주고 있는 거야. 클러치만. 근데 그 클러치도 어떻게 밟아주냐, 우리가 뭐 벨로스터엔이나 원엠 같은 이제 수동 쏘는 차들 변속할 때 이 정도 속도로 변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속도로는 변속을 하는데 얘는 굳이 따지면 변속 속도가 한번 보세요. 자, 클러치 밟고 변속 한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변속하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자동 수동 굉장히 재미있는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게 수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패들 시프트를 쓰면서 악셀 컨트롤, 악셀에서 변속될 때마다 발을 떼주는 요게 익숙해지고 나면 또 나름 쓸만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R8 있죠. R8이 초창기에 나왔던 완전 1세대도 그 전기형 그 R8이 싱글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 변속할 때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오토로 놓고 악셀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변속할 때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R8도 마찬가지로 R8 1세대 싱글 클러치 들어갔던 모델을 타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걔도 변속할 때 차라리 수동 모드에 놓고 다니면서 변속될 때마다 악셀 컨트롤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변속도 빠르고 재미도 있는데 그런 차였는데 얘가 마찬가지 맥락에서, 물론 얘는 출력이 걔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악셀 컨트롤을 하면서 타면은 나름의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부드럽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자, 악셀 띄고 변속, 악셀 띄고 변속. 오케이.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미션 때문에 저희 미션에 이 차에 지금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미션 때문에 뭐 차 소개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이 차는 스마트 포트 2세대입니다. 현재는 3세대 모델까지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2세대, 3세대가 둘 다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전부 다 병행 수입으로만 수입이 됐었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차량의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차 규격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전폭이 너무 커져버리는 바람에 경차 규격을 맞추지 못해서 3세대는 거의 진짜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요 2세대는 그레이 모델, 이제 직수입 모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판매가 됐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2세대인데 그 2세대 중에서도 브라보스 컴플리카다. 브라보스 컴플리카가 뭐냐, 그냥 뭐 차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뭐 브라보스 들고 가서 이것저것 튜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G바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브라보스 전용 모델들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막 B700이라는 모델을 딱 박아서 브라보스에서 판매를 한다고. 아예 얘도 마찬가지로 브라보스에서 스마트를 가져다가 싹 튜닝을 해서 브라보스 전용 모델 브라보스 컴플리카예요. 그래서 이 엔진 보시죠, 엔진. 이 엔진 헤드까지 딱 브라보스라는 로고가 빡. 그리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브라보스에서 차 가져다가 튜닝해서 자기네 모델로 파는 게 아니라 브라보스에서 또 이 스마트랑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법인에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요 진짜 작고 앙증맞고 귀여운 녀석의 이 브라보스의 정성이 좀 듬뿍 들어갔네,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가 엔진 자체는 다 그 미쯔비시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미쯔비시 엔진도 NA가 있고 뭐 터보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터보 엔진을 브라보스에서 가져다가 튜닝을 한 결과 이 작은 공차 중량이 1톤도 안 되는 요 차에다가 100마력짜리 엔진을 갖다 넣어 놓게 된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레드존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 포트의 기본형에 들어가는 1.0 터보 그 엔진보다도 RPM도 좀 더 써요. 얘는 레드존이 6000부터야. 한번 써볼게요. 자, 가자. 자, 가자. 100km! 제로백 이 정도 나오고, 진짜 뒤지게 느리네, 진짜. 진짜 정말, 뒤지게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작은 가벼운 차에 지금 저 100마력짜리 엔진이 조합된 결과, 이 패들 시프트를 함께 만지면서 악셀 컨트롤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또 쥐어짜고 다니는 맛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좀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그 충돌 테스트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얘가 정말 딱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마지막에는 웃음이 빵 터지는데, 그런 충돌 테스트가 없을 것 같은데, 차대차 충돌 테스트를 하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짠하고 막 귀엽고 막 복합적인 감정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충돌 테스트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충돌 테스트 말씀은 왜 드렸냐, 어차피 얘가 그 고속도로를 막 맘 편히 막 쫙쫙 쬐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속에서 시내에서 진짜 시티카로서 어차피 제가 맨날 출력이 작은 차들 얘기할 때 항상 그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나라야? 제로 20의 나라. 아니 속도 제한 구역이 20km인데도 있어 이제. 그럼 뭐 뻑하면 30km, 뻑하면 뭐 다 50km인데 무슨 뭐 제로백이 필요하고 그냥 자동차 뭐 그냥 타, 그냥 대충 타면 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뭐 출력도 아쉬울 게 없다. 나름 배기음도 난다요. 그리고 엔진 말씀드리면서 또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브라부스가 튜닝을 얼마나 빡세게 했으면 차 주유구 뚜껑 딱 열면은 그냥 뭐 고급이 무조건이야. 그냥 막 옥탄가 98 이상 넣으라고 빡 박혀있어. 그리고 막 쏘고 다니면은 이 가벼운 차체랑은 또 맞지 않게 연비가 한 리터당 한 11km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오일라우가 있습니다. 자 오일라우 딱 검색해서 내 주변 주유소 찾기를 빡 누르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갔다가 기름을 넣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파악을 해서 주변에 그냥 최저가 주유소 1, 2, 3, 4, 5순위까지 그냥 쫙.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오일라우 앱 쓰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들을 여기 쫙 등록을 해놓거든요. 내가 고정으로 딱 등록해놓은 기름값들 있죠. 단골 주유소 메인 페이지에 쫙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주유소들의 전주 대비 기름값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게 다 떠요. 심지어 그래프로도 떠. 그리고 그 주유소 빡 찍으면은 이 주변 주유소 대비해서 또 얼마나 싼지 막 진짜 이거는 그 현존하는 모든 기름값을 아껴줄 수 있는 이 최저가 주유소 찾기 어플 중에 그냥 단연 원탑이다. 단연 원탑. 자 아래 댓글에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 다운받아가지고 좀 사용을 하시고, 가뜩이나 요즘에 뭐 유류세 인하되고 나서 막 주유소들 가격이 막 뭐 미친듯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있던 최저가 주유소가 계속 최저가 주유소일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최저가 주유소라는 인식이 딱 생기게끔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기름값을 다시 슬쩍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설치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다니시는 분들 고급유 또 어디 있어, 고급유 주유소 또 찾아다니고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얘만큼 간편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네. 내가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 찾아주는 것도 추천 순위별로 상당히 똑똑합니다 진짜. 이게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오일라우 회사 가보면은 그 개발자분들 중에 그 막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무슨 뭐 최저가 주유소 찾는데 딥러닝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다운받아 쓰자. 출력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내에서 다니는 요 정도 속도 있죠. 요 정도 그냥 뭐 좁은 길들, 요런 길에서는 거의 이 미션만 아니면은 사실 답답함을 느끼기는 사실 힘들어요. 물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딱 100km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냥 보세요. 코너 하나 돌아볼게요. 괜찮지 않나요? 60km까지. 뭐 60km 정도까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나가주면, 어차피 고속 나가면은 좀 너무 많이 위험하고, 진짜로 그냥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는 너무너무 괜찮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뭐 가속 성능은 그렇다 치고 좀 주행 안정감은 어떠냐. 아까도 보셨겠지만 차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래서 그냥 승차감이라는 거는 이 차에 그냥 논할 가치도 없는 승차감이라는 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웠던 게, 얘가 이 비율 자체가 옆으로 넓고 앞뒤로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 밟을 때 뒤가 이렇게 돌지 않을까. 옛날에 저기 쌍용 코란도 그 9코 아닌가 걔는? 그게 신코인가? 아무튼 그 띵글띵글한 애 있잖아요. 걔가 진짜 브레이크 좀만 깊게 밟으면 뒤가 이렇게 싹 돌았었단 말이야. 높고 옆으로 넓고 휠베이스 짧고 앞뒤로 짧고, 그래서 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뭐 딱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풀브레이크 상당히 뭐 안정적입니다.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꽤 괜찮은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km 이상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옆으로 횡풍을 딱 밟잖아요.
내가 그냥 이러다가 지금 이제 가겠구나. 그냥 그 생각이 바로 빡 들죠. 네, 그래서 고속주행 할 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차는 대부분 그냥 시내에서 타시는 게 맞기 때문에 또 시내에서 타기에 지금도 상당히 세게 브레이킹을 쭉 했는데 뒤가 뭐 돌려 그런다거나 그런 느낌은 지금 사실 전혀 못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아무리 짧아도 얘가 휠 베이스는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아니 진짜 앞뒷바퀴 있는 거 보면 휠 베이스를 진짜 이렇게 찌르는 거 같잖아. 완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쫙쫙 다 벌려놨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휠 베이스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이 브레이킹 시에 꽤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이제 전장을 얘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죠.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주차가 된다는 거, 이렇게. 사실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사실 이런 차 타야지. 앞에 한참 더 남아 있었구나. 자, 그리고 이게 또 전장이 얼마나 짧냐면, 저희 H스퀘어 주차장에 지금 이 스마트 때문에 낚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막 욕해가지고 차 뺐는데, 요즘에 주차장 자리에 위에 센서 표기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은 그 센서 위치에 안 맞아. 그래서 얘를 세워놔도 거기 이제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탑차가 있는데 그 탑차 옆에 얘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좋은데 자리 있는데 이러고서는 좋다고 왔다가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낑낑낑낑 돌려가지고 이제 차를 빼서 돌아가는, 다들 뭐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가 막 욕하길래 눈치 보여가지고 차 뺐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일반 우리가 뭐 하다못해 소나타 타다가 모닝만 타도 이 경차 이 조그만 데서 주는 맛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데, 얘는 진짜 그 모닝보다도 더 한 차원 위에 있죠 사실. 그리고 단지 주차가 편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짧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코너를 여기를 꺾고 나갈 수 있나라는 데를 일단 다 꺾고 다니고, 우리 막 도로에 평행 주차들 많이 하는데 이게 막 넣고 빼고 많이 하다 보면은 자리가 어설프게 남아있는데 한 대가 들어갈 자리는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냥 갖다 꽂아버리면은 그냥 주차 끝. 진짜 정말 여러 가지로 되게 매력 넘치는 차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딱딱한 승차감이랑 같이 해서 작은 차를 이렇게 좀 요밀조밀 째고 다니는 그 맛도 살짝 있어요. 물론 출력이 좀 많이 아쉬워서 뭐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 같은 경우에 3세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이제 2세대 모델들이 이제 중고 시장에 그나마 많이 보이는데, 지금 1000만원 언더로 떨어진 애들도 엄청 많고, 막 500, 600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200, 1300, 그리고 이제 브라브스 컴플리카는 지금 엔카에는 매물 딱 한 대 있던데 걔는 뭐 1800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브라브스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 아랫 모델들 있잖아요. 얘가 또 까브리오가 있잖아요. 진짜 그 귀여워서 미쳐버리거든요 진짜. 정말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정말 가까운 거리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할 용도로 하나 뭐 장난감처럼 사신다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너무 적극 추천이에요. 물론 고장이 좀 나면은 부품값이 좀 비쌀 수 있겠죠. 정식 수입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싸게 샀고 재밌는 장난감이니까 그 정도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행하면서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은 이 브레이크가, 보통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뒤꿈치를 지지를 하고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얘는 뒤꿈치 지지가 안 돼요. 뒤꿈치까지 무조건 같이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뒤꿈치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브레이킹이.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상당히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미션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매력 넘치고 유니크한 귀여운 차량이고, 그 까브리오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요 작은 차에 출퇴근하면서 간단히 작은 차 부담도 없고 오픈에어링을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속주행이 많으시다거나 나는 운전을 좀 더럽게 한다, 난 무슨 차를 줘도 운전을 더럽게 한다 라는 분들은 반드시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2000년대 이 2세대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그 IIHS에서 충돌 테스트한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별 받은 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로 크래시 테스트 할 때 영상을 보면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모닝 피칸토
피칸토 같은 것도 그 충돌 테스트 결과 보면은 여기 사람 더미 머리 다 헤드샷 맞아 있거든. 얘는 그냥 딱히 헤드샷인지 아닌지 안 봐도 되는 게 정면에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거의 사람 머리가 이 밖으로 삐집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기겁을 하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옆으로 뒹구는 애는 기겁을 하다 못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진짜 정말 시내에서 정속주행 50km 이내 30km 이내 속도 딱딱 지켜가면서 그렇게만 사실 운전하실 분들은 진짜 출퇴근용으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스마트의 그 S 있죠? 스마트 SMART의 가장 앞 S가 뭐의 S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시계 브랜드 있죠, 시계. 스와치. 그 스와치의 S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와치가 원래는 뭐 폭스바겐이랑도 같이 뭘 하다가 뭐 얘네랑 하다가 쟤네랑 하다가 다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이제 벤츠랑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스와치에서는 이제 스마트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차 이름은 스와치 카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벤츠한테 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차예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3세대 모델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차 규격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경차 규격, 그 제발 이상한 경차 규격 좀 어떻게 손봐서. 아니 스마트가 경차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경차인데. 스마트 3세대에는 좀 우리나라 경차 인증을 좀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러면 공식 수입원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미션도 DCT로 바뀌었더라고요. 걔도 또 뭐 게트락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은데 얘보단 낫겠지. 그래서 그런 차들 사실 스마트 3세대 팔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기차도 있고 여러모로 한국에도 팔면은 진짜 너무 좋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 경차 규격이 도대체 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규격의 경차 규격, 아무튼 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요 차, 저희 여러분 제 안호준 대표님하고 자주 촬영하는 카라벨이라고 있잖아요. 그 카라벨 촬영하는 TMCK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TMCK의 직원분 차량이에요. 제가 이 차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이번엔 또 누굴 낚아볼까?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자리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가잖아요. 이거 봐라, 파란불 떠있다. 여기서 보면 안 보이잖아. 감쪽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낚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재미있는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감사합니다.